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다시 또 한 주가 시작됐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수업들 진행되는 타임이 이제 앞으로는 제작에 관련된 수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줌 수업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이 수업의 경우는 또 이제 중간고사라는 막대한 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간고사라 하면 원래 8주나 9주차 때 여러분들한테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이 다른 그 중간고사에 겹치기를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13주로 연결을 좀 했습니다. 혹시나 13주의 중간고사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15주로 넘기고 15주 차에 발표와 함께 여러분들이 만든 기말 작품, 이제 VR을 제작을 하던 드론을 촬영을 하던 아니면 그거에 여타 그 첨단 미디어에 관련되어진 장비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3D를 촬영을 하던 세 개 중에 첨단 미디어의 자작품을 팀별로 제작되어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팀 구성을 해서 카톡에다 올렸던 것처럼 이제 그 올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팀별로 이제 수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팀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무색하다 할 때는 지금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물론 이제 이거를 듣기만 하고 또 한편으로는 VR 영상, 드론 영상들을 만들어서 기말 작품에 대비해서 또 그때그때마다 줌 수업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팀별로 해왔던 것들에 대한 시간 타임대로 이제 카톡에다 공지를 할 예정이에요. 스케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추후에 지금 현재 이 녹화하는 이것도 다음 주 9주차에 방송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될지 아니면 9주차 때 다시 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 후에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줌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유동성 있게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아니면 편의주의 형태의 유형으로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나 확고부동한 거는 그 중간고사를 시험을 10문제 정도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작품이 완성되어진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자, 더 중요한 거는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를 합산해서 상대평가로 현재 평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잣대를 가지고 한 예정이니까 뭐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VR은 실습의 수업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요청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여유 있는 좀 시험 문제와 대신 기말 작품은 그거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영상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 뭐죠? 유튜브나 그 어떤 BMO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15주 이전인 14주 전까지는 어떤 경우든 간에 완성해서 올려야 됩니다. 물론 VR이나 드론의 촬영의 경우에는 워크숍처럼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워크숍도 해야 되고 또 이런 VR 촬영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워크숍이 일단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인트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VR이나 AR의 수업의 경우에는 아마 광고 수업을 듣고 VR까지 들어버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만 VR의 영상이나 광고에 관련된 영상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아주 그 유동성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병행을 해도 뭐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VR을 여러분들이 찍고 AR도 마찬가지로 찍어서 기말 작품 때 대신 찍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점수가 빵점 처리가 돼버리면 30점 만점에 처리고 다행히 다른 점수가 만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70점으로 그냥 통과가 패스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D가 나가거나 F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나 이런 것들은 잘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들을 댓글이나 또 블랙보드를 타고 들어가는 블랙보드에 남겨진 기록을 보고 여러분들을 이제 출석 평가를 하거든요. 뭐 간혹 유튜브나 뭐 비묘에다만 댓글을 남기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것도 기가 되면은 웬만하면 다 출석을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조금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죠. 댓글은 남겨져 있는데 블랙보드에는 접속하는 날짜가 한참 전이다. 잃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유튜브나 비미오에 남긴 댓글은 의미가 없어요. 블랙보드에 언제 접속했고 접속한 횟수는 얼마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가 블랙보드를 통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을 남겨야만 된다. 왜? 근데 나한테 그러죠. 아니 그러면 블랙보드만 하시지 왜 자꾸 댓글을 남기려 합니까? 하는데 블랙보드만 들어가 가지고 연결을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것 또한 수업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해서 두 개를 다 충족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현황을 블랙도 안에 들어가면은 1번서부터 70번까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언제 접속을 했고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업의 가용성을 높이고 또 기록으로 남겨서 교육부 감사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합니다. 거꾸로 비메오나 댓글 남겨서 다 출석 처리했더니 블랙보드는 10월 4일 날 들어가고 그 이후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면 그것 또한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러면 블랙보드만 보시고 유튜브나 이런 데는 댓글 남긴다는 말씀 하지 마셔야죠 라고 또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블랙보드만 들어가고 블랙보드만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블랙보드는 그 사람이 들어온 거를 카운팅 해주거든. 그래서 수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댓글을 남겼다. 그런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댓글을 남긴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댓글은 남겨져 있는데 블랙보드를 보니까 블랙보드에 남겨진 날짜는 한참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남길 날짜는 오늘인 건데 블랙보드 들어간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 잃어버리면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있어. 원래는 학교 수업은 학교 자체의 서버나 학교가 구축되어 있는 건데다가 저장을 하게끔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서버 장치가 인원 대비 너무 많이 방대하다 보니 블랙보드와 유튜브와 비메오를 동시에 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채널에는 100개 정도의 동영상들이 현재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개되어지는 수업 내용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들을 좀 길게 했어요. 이 수업이 아마 10주에 나갔든지 다음 주 9주에 나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보고 내가 이번 주에 다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수업을 바로 줌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킬도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그냥 줌으로 할 예정일 거고, 또한 다음 주 정도의 수요일의 경우에는 낮에는 또 수업이 애매할 수도 있어서 이제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그것도 팀별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데 그 팀에 들어오는 시간대는 단톡에 있는 카톡에다가 남겨서 또 오게 되면 어떤 걸 듣냐면 현재 진행 상황 기획서
만약에 찍었다면 찍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좀 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자, 드론 같은 경우도 대여가 가능한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드론은 여러분들한테 대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다 망가져서. 그래서 만약에 드론 촬영을 하고 싶다면 드론을 대여해야 하는데 업체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한번 해봅니다. 물론 미디어 센터에서 갖고 있는 드론은 있는데 그거는 수업용이 아니라 학교 영상, 홍보 영상 제작용이라 혹 여러분들이 쓸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드론은 또 빌려주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엄청난 큰 파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변상도 만만치가 않아요. 저거 망가뜨리면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론을 촬영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드론을 해결할 수 있는 데를 좀 컨택을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이제 VR인데 VR인 경우에는 카메라를 여러분들한테 대여를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찍어도 여러분들한테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스케줄이 나오면 VR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대여하는데, 문제는 촬영은 하루 정도면 끝나요. VR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편집할 때 다운을 받거나 둘이 업로드가 돼서 VR처럼 보여지는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여러분들 컴퓨터 갖고는 좀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할 거여서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고프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고프로와 연결해서 고프로에서 VR의 영상을 불러드리게 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 편집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기능적 측면의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능적이라 뭐 한 번만 더 해보면 다 아는 사항이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프리미어에서 여러분 하던 방식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더불어, 자, 이제 음악 같은 경우나 사운드 같은 경우인데 사운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사를 쳐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사가만 치기에는 너무 장비나 시스템들이 열악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VR이나 드론 장비는 가사에서 빌릴 수 없어요. 가사에서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팀별로 VR을 일주일씩 대여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니까, 대신 망가뜨리면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기능 마찬가지거든요. 그 변상을 누가 하냐?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VR의 경우에는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담 줄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형태의 유형이니까 VR의 영상을 제작하려면 여러분들 빨리 저한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VR에 관련되어진 방송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VR은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VR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내용이니까, 자, VR에 대해서 방송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는지를 VR의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 방송의 현황을 보면, VR 방송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영향이 있냐면, 자, 그 VR의 경우 과거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VR을 스튜디오 형태의 유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은 VR이 어느 정도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서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합니다. 최근 VR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방송 분야에도 VR의 도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VR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VR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VR의 부담은 좀 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또 VR에 대한 포맷들이나 뭐 VR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새로운 영역이라서 그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좋은 일거리감이나 일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작 행위를
역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렵지만 VR에 대한 수업들을 한번 해보려고 일부러 만든 과거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VR 첨단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진행되고자 있는 이 VR의 영상들이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은 학교에 보고용으로 다 보고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AI VR 첨단 과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VR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VR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BBC나 미국의 CNN 같은 방송사들이 다양한 VR 방송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MBC, SBS, KBS 같은 지상파 방송이 뿐만 아니라 TV조선과 JTBC가 같은 지상파 방송과 연계해서 VR 방송들을 간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자, 뭐 방송은 기존 방송의 시스템과 차별성을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360도이라는 VR 영상의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 방송의 영상과는 다른 차원의 시청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에 대한 방법, 또 기존에 했던 방식에 대한 그 180도 법칙,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깨야만 이 VR 방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VR이 보급이 좀 더디는 경우도 바로 여기에 두고 있다는 걸 한번 해봅니다. 과거에 그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시키면서 그 방식 과정들이 10년 정도에 거쳐서 바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VR이라는 시스템들을 방송용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용량의 파일 형태가 필요하기도 하고 송수신이 기존에 있는 방송들보다 거의 4, 5배가 더 용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잠깐 1분, 2분, 3분, 5분짜리 VR을 찍는 거하고 2D 1분, 3분, 4분, 5분짜리 찍는 거하고 그 용량값, 저장 용량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리고 오브젯은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서 VR을 볼 수 있는 것과 지금같이 화면을 서치해서 화면을 넘기기 위해서 VR의 효과를 또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지금 각 시스템이 MBC, KBS, 유튜브, 비메오들이 자체 제작의 형태의 유형으로 볼 수 있게끔 VR 섹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방송사가 VR 방송을 시작한다는 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VR 방송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면 MBC의 경우에는 기존 드라마 방송을 빛나거나 미치거나의 VR을 만들어서 2015년 작품이었어요. 만들어서 여행 시리즈 중에 하나의 아크레오리움에 대한 VR 영상을 블루 월드라는 교양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VR을 만들어서 보냈었어요. 또 뮤직비디오, 시각 효과들 가미해서 나이아라 동물 보험이라는 2016년에 촬영되어진 장소예요. 360도 VR을 제작해서 MBC VR 웹 기존 방송의 공중파로는 방송할 수 없어요. MBC 앱으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유튜브 MBC VR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2015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VR에 대한 제작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MBC 기존에 있는 방영된 드라마 미치거나 VR 여행과 함께 뮤직비디오와 특수효과를 가미해서 VR로 광명동물에 촬영한 선례가 한번 있었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형태의 유형이에요.
근데 VR을 찍었어. 사실 VR이 지금 영화화 된다 하더라도 이 VR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떻게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이 사실 숙제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고학년은 좀 알겠지만 내가 이제 유튜브 극장을 하나 운영한 적이 있었었죠. 그때 당시 때도 상영되어지는 섹션 중에 특별 섹션을 만들어서 그 서울예대 영화과 교수님이 3D와 VR 제작 환경을 앞에 극장 내에서는 스크린을 사용할 수가 없고, 왜냐면 VR은 스크린 상영이 어렵거든요. 거기는 아니고 어디다 했느냐, 그 앞에 TV 모니터를 갖다 놓고 했었어요. 그 TV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있죠, 이런 마우스 앞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컴퓨터의 모니터를 좌우상하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보일 때도 사실은 일반 텔레비전 모니터는 안 되겠지만, 물론 이제 좋은 텔레비전 모습은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또 작용이 되면 VR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방송에 VR 앱과 유튜브 채널, MBC 채널을 통해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방영이라기보다는 웹을 이용한 방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한도전, 그 다음에 드라마 쇼킹왕 루이 같은 메이킹 필름을 VR을 통해서 또 보여줬다는 거죠. 또 복면가왕 같은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360도 VR 영상으로 제작해서 KT IPTV를 통해서, 올레 TV를 통해서 방송이 된 적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고무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그거를 수용하는데 기존에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로는 불가능하니까 앱을 통해서 했죠.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이라는 거의 하이라이트는 TV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VR 같은 경우에는 TV 화면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TV는 일방성이거든요. 양방향이나 다방성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에 있는 공중파는 방송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방송의 현황의 경우고, 또 지속해서 방송의 현황을 보면 이제 MBC의 월드에서, 그러니까 MBC의 자체 웹에서 반영됐다는 뜻이에요. 홀로그램도 만들어서 했었어요. VR은 AR과 함께 합쳐지면 MR이 되거든요. MR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MR을 체험을 할 수 있냐면, MR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VR과 AR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합친 정도만 갖고는 안 되고 디스플레이 이상에서 연출되고 만들어지는 환경들이 달라져야 되느냐, 이거를 바로 홀로그램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그 한 개의 레이저가 아닌 수십 대의 레이저를 통해서 입체감 있게 우리같이 현실을 나타나지는 홀로그램 형태의 유형이 바로 VR과 AR이 합쳐진 MR의 경지다. 그러니까 그 기술은 지금은 상용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VR도 지금 보급에 있어서 공중파 방송에 탑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려면 아까 같이 MBC 앱을 통해서만,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IPTV 통해서,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이 아닌 IPTV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KBS는 2016년 8월 30일 날 방송의 날이에요. 방송의 기획날로 숨토라는 VR 특집을 만들어서 공개한 적도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모바일 VR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의 이원 연계 방송을 통해서 본방송은 본방송으로 나가면서 또 서브 방송의 차원에서 VR로 방송이 서브에서 웹을 통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는 여러분들 지금은 웹을 통해서 VR 영상은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방송을 했겠죠. 뭐 그것도 실리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방송 화면을 통해서 보여줬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VR 방송의 화면은 QR 코드를 이용해서 스캔을 받으면 외부로 바로 연결하는 간편한 시스템들을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QR 코드의 운영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입출입에 관련되어진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호응을 얻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VR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정경인가 그 다음에 설경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방송을 내버렸다. KBS TV의 사례의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또 이어서 2교시 때 방송이래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